2008년 회계사 2차 43회 원가회계 문제 4번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대리인 이론에 의하여 유인보상제도를 분석하고 진실유도 유인보상제도와 위험에 대한 태도가 분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회계캠프 채널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관리회계 분야의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설명하는데, 이 영상자료는 온 에어 스튜디오의 인공지능 음성 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네이버의 클로버 더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은 전반부에서 연도별 기출문제와 당해연도 기출문제를 목차별로 분석하고 후반부에서 출제문항에 관련된 핵심 개념과 풀이과정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출제문항에 관한 풀이과정만 필요한 경우에는 전반부를 건너뛰고 후반부의 풀이과정 설명을 참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2008년 회계사 2차 43회 원가회계 과목에서는 문제 1번부터 문제 4번까지 문제당 25점 배점으로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중에서 2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2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1번의 간접원가 배부와 문제 3번의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문제 2번의 전략적 원가관리에 관한 품질원가 분석과 문제 4번의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보통 수준과 중요 수준의 문제로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히 파악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시험 문제는 출제 문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제 분야와 다른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2008년도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문제 4번의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는 출제 분야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회계사 2차 원가회계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를 목차별로 분류한 자료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문제 4번은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대리인 이론에 의하여 유인보상제도를 분석하고 진실유도 유인보상제도와 위험에 대한 태도가 분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주대하는 고급 다이아몬드를 판매하는데 서울에 본사를 두고 각 지역의 판매 담당자에게 각 지역의 판매와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각 지역 담당자의 노력 정도를 관찰할 수 없고 실제 판매량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본사는 각 지역 담당자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합니다. 문제 4번은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대리인 이론에 의하여 유인보상제도를 분석하고 진실유도 유인보상제도와 위험에 대한 태도가 분권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조직을 주인과 대리인과의 계약관계로 이해합니다. 주인은 자원을 소유하는 소유주 또는 주주이고 대리인은 관리자 또는 직원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인을 고용하였고, 대리인은 계약에 따라서 주인의 자원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리인은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이용하여 주인의 자산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대리인의 실제 자원관리 결과는 대리인 자신의 효용함수, 불확실성, 위험, 유인보상제도, 급여, 대리인의 동기부여, 기술과 능력, 노력과 기타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주인과 대리인을 합리적 경제인으로 간주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인을 고용하였고, 대리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조직에 고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리인은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막상 대리인은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인의 자산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는 충돌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대리인 비용이라고 합니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주인 대리인 관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합니다. 주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됨으로 인한 대리인 비용은 대리인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대리인 문제는 주인이 유능한 대리인인 체리와 무능한 대리인인 레몬을 선발하여 고용하는 문제와 주인이 알지 못하는 사적 정보를 대리인이 보유하고 이러한 감추어진 정보에 관한 역선택의 문제와 감추어진 행위에 관한 도덕성 파탄의 문제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대리인 문제에 대하여 비대칭 정보로 인한 역선택 또는 감추어진 정보의 문제는 정보 제출, 정보 선별, 자기 선택의 해결 방안이 있고 도덕성 파탄 또는 감추어진 행동으로 인한 대리인의 기회주의적 행위의 문제는 유인보상제도, 감시감독, 그리고 정보 제출의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소유주 또는 주주인 주인과 관리자인 대리인의 관계에서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도록 주인의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주인은 그 반대급부를 대리인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과 대리인은 위험에 대한 태도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행동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대리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대리인 비용은 주인과 대리인의 대리관계 때문에 발생한 비용으로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 대리인에 대한 감시 감독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도덕적 파탄, 무임승차, 역선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대리인 비용은 직접적으로 추적 가능한 직접적 대리인 비용과 쉽게 추적되지 않은 간접적 대리인 비용으로 구분합니다. 직접적 대리인 비용은 감시 감독 비용,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비용, 그리고 자녀 손실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하여 주인의 자원을 관리하도록 대리인의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계약 조건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을 분석할 때는 대리인에 대한 보상액과 위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고려 요인입니다. 대리인 또는 경영자가 주인의 자원을 관리하면서 실제로 취한 행위 또는 노력은 외부 요인과 결합하여 실제 기업 성과로 반영되고 주인은 대리인의 실제 성과를 토대로 보상급여를 지급하는데 기업의 실제 성과에서 대리인에게 지급한 보상급여를 차감한 나머지 잔액이 주인의 몫입니다. 대리인 이론에서는 주인의 몫을 극대화시키는 주인과 대리인 간의 계약을 분석합니다. 주인이 대리인이 취한 노력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완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노력 또는 행위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리인의 노력 또는 행위를 파악할 수 없는 불완전 정보를 가진 경우에는 대리인의 사적 정보, 비대칭 정보, 도덕성 파탄, 무임승차,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결과를 대리인의 노력에 대한 대응 측정치로 사용하여 최적 계약을 분석합니다. 유인보상제도는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하는 보상제도인데 유인보상제도는 실제 성과를 기준으로 다양한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보상제도의 특징은 대리인의 노력 또는 행위를 관찰 불가능한 불완전 정보화에서 대리인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인의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계약 조건입니다. 유인보상제도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보상제도입니다. 이러한 유인보상제도는 금전적인 보상과 비금전적인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좋은 유인보상제도는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유인보상제도의 운영 비용이 저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사의 감독을 적게 받도록 해야 하고 노력과 보상 간의 시간 간격이 짧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대리인 간에 공정해야 하고 유인보상제도에서 제시된 표준 또는 목표는 달성 가능해야 합니다. 유인보상제도는 참여 조건과 유인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여 조건은 유인보상제도에 참여했을 때의 보상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보상보다 더 커야 하고 유인보상 조건은 대리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의 보상이 적은 노력을 기울였을 때의 보상보다 커야 합니다. 물음 1번에서는 위험회피형인 지역 판매 담당자에게 매월 일정한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유인보상제도를 체결했을 경우에 유인보상제도를 동기부여와 위험 분담의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지역 판매 담당자가 판매량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을 취하면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과 결합하여 실제 판매량이 결정됩니다. 지역 판매 담당자가 높은 노력을 취하고 미래에 발생되는 불확실한 상황이 S1일 때 실제 성과를 X 서브 H1, S2라는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때 실제 판매량을 X 서브 H2라고 하면 대리인에게 고정급으로 지급하는 고정급 W를 차감하여 주인의 성과는 실제 성과에서 지역 판매 책임자에게 지급한 W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판매 책임자가 낮은 수준의 판매 노력을 기울였을 때 미래 발생 사건에 따라서 발생한 실제 성과를 각각 X 서브 L1과 X 서브 L2라고 하면 이때 판매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W이고 주인의 몫은 실제 성과에서 판매 담당자에게 지급한 고정급여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판매 담당자는 자신이 어떤 노력을 취하든 급여는 고정급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높은 노력을 취해야 할 동기가 없고 미래에 발생하는 불확실한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고정 구별을 받기 때문에 위험 분담도 전혀 없고 모든 위험은 본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물음 2번에서는 지역 판매 담당자에게 일정 금액의 고정급에 추가적으로 성과급을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유인 보상 계약을 체결하는데 성과급은 목표 판매량을 초과하는 판매량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러한 유인 보상 제도에서 판매 담당자의 급여에 포함되는 성과급은 판매 담당자의 노력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노력을 유도하는 동기부여 요인이 되는 반면 참여 예산 제도에 의하여 판매 담당자가 설정한 목표 판매량이 낮을수록 초과 판매량이 커지고 이로 인하여 성과급이 커지기 때문에 예산 슬랙 또는 허위 목표 진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은 미래의 불확실한 요인에 의하여 실제 성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위험을 분담하게 됩니다. 물음 3번에서는 참여 예산 제도 하에서 판매 담당자가 목표 판매 수량을 설정하여 본사에 보고하고 판매 담당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목표 판매 수량과 목표 판매 수량을 초과하는 실제 판매 수량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 참여 예산 제도 하에 진실유도 유인 보상 제도를 분석합니다. 물음 3번에서는 미래 발생 사건인 실제 판매 수량이 8개, 12개, 16개인 경우에 유인 보상 제도에 따라서 판매 담당자가 최적 보상금을 받기 위해 설정한 목표 판매 수량을 분석합니다. 판매 담당자는 미래 발생 사건인 판매 수량에 따라서 초과 판매 수량에 대한 성과급과 목표 판매 수량에 대한 성과급을 극대화시키도록 목표 판매 수량을 설정합니다. 판매 담당자가 설정할 수 있는 목표 판매 수량은 8개, 12개, 16개 등 3가지의 대안이 있고 각 대안별로 초과 판매 수량을 결정하면 목표 판매 수량을 8개로 설정할 경우 실제 판매 수량에서 목표 판매 수량을 차감한 초과 판매 수량은 각각 0개, 4개, 8개이고 여기에 목표 판매 수량 8개의 성과급 개수 B인 2원을 곱하고 초과 판매 수량의 성과급 개수 A인 3원을 곱한 성과급은 각각 16원, 28원, 40원이고 여기에 발생 확률을 곱한 기대 성과급 또는 평균 성과급은 26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표 판매 수량을 16개로 설정한 경우 초과 판매 수량은 마이너스 8개, 마이너스 4개, 0개이고 여기에 목표 판매 수량에 대한 성과개수 2원과 미달성 벌금 개수 4원을 곱한 성과급은 각각 0원, 16원, 32원이고 미래 발생 사건의 확률을 곱한 기대 성과급은 13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유인 보상 제도에서 판매 담당자는 목표 판매량을 8개로 설정합니다. 물음 2에서는 물음 1에 비교하여 목표 판매 수량에 대한 보상 개수를 종전의 2원에서 3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초과 판매 수량에 대한 보상 개수를 3원에서 2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목표 판매 수량을 12개로 설정할 경우 목표 판매 수량에 3원을 곱하고 미달성 판매 수량에 대해서는 벌금 개수 4원을 곱하고 초과 판매량에 대해서는 2원을 곱하여 성과급을 계산하면 성과급은 각각 20원, 36원, 44원이고 여기에 확률을 곱한 기대 성과급이 32원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목표 판매 수량을 12개로 설정합니다. 물음 3에서는 지역 담당자가 위험 회피형일 경우에 목표 판매 수량 설정에 대하여 분석합니다. 의사결정자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위험 중립형, 위험 회피형, 위험 선호형 또는 위험 추구형으로 세분합니다. 위험 중립형은 특정 값에 대한 효용이 불확실한 여러 개의 평균 효용과 일치하는 의사결정자이고 위험 추구형은 특정 값에 대한 효용이 불확실한 여러 개의 값에 대한 평균 효용보다 낮아서 확실한 특정 값보다는 불확실한 여러 사건에 대한 평균 효용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자입니다. 반면 위험 회피형은 불확실한 여러 사건의 평균 효용보다는 불확실성이 없는 특정 값을 선호하는 의사결정자입니다. 따라서 물음 위에서 목표 판매량이 12개에 대한 위험 중립형의 기대 효용은 32인 반면 목표 판매량 12개에 대한 위험 회피형의 효용은 32보다 더 크게 되고 따라서 위험 회피형의 지역 담당자는 손실이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적은 목표 판매량 8개를 설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 회피자는 이익에 대한 효용보다는 불이익에 대한 비용의 가중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목표 판매량을 하향 설정하면 목표 판매량에 대한 성과급은 감소하지만 목표 판매량 초과 성과급이 증가하고 목표 판매량 초과 성과급에 대한 효용이 더 큽니다. 반면 목표 판매량을 상향 설정하면 목표 판매량에 대한 성과급은 증가하겠지만 목표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한 벌금 개수가 더 크고 이로 인한 불이익이 더 커서 목표 판매량을 하향 설정합니다. 미래 판매량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유인 보상 제도에서 위험 회피자에게는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급하도록 유인 보상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분권화와 성과평가에 관련된 투자중심적 평가에 관한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